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 연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을 보면 검은색 주차 라인이 보이고 성공이라는 뜻의 success가 쓰여 있는 텍스트 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 연습을 위한 하얀색 자동차가 보입니다. 아래에는 게임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 방향키는 전진, 아래쪽 방향키는 후진, 위아래 방향키와 좌우 방향키를 같이 누르면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버튼을 눌러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방향키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앞으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뒤로 갑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다가 화면 밖으로 자동차가 나가면 게임 오버라는 말풍선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주차 라인에 부딪혀도 게임 오버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브젝트는 크게 4개입니다. 자동차, 성공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텍스트 상자, 그리고 2개의 주차 라인이 있죠. 이 중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오늘은 조건문을 활용한 선택 구조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선택 구조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앞으로,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뒤로 가는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이 시작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흐름에 있는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가 앞방향, 즉 순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판단으로 간 뒤 Q키가 눌러져 있는 가라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Q키를 위쪽 화살표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조건문에서 조건이 완성됩니다. 만일 위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다면 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동차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자동차는 순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임에 있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10을 5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구조를 반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뒤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 키가 아니라 아래쪽 화살표 키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앞이 아니라 뒤, 즉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2가지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자동차가 회전하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키와 위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또는 왼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자동차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흐름으로 가서 조건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단에서 그리고가 포함되어 있는 이 블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블록은 앞과 뒤에 있는 2개가 모두 만족해야 될 때 사용됩니다.
앞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위쪽 화살표 키 또는 아래쪽 화살표 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는이라는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화살표 키 또는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만일 왼쪽 화살표 키와 위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을 때 또는 왼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을 때라는 조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약간 회전합니다. 그래서 움직임 블록으로 간 뒤 방향을 회전하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도를 마이너스 10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화살표 키, 위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또는 왼쪽 화살표 키, 아래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마이너스 10도만큼 회전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살표 키와 위쪽 화살표 키 또는 아래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코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방금 만들었던 이 코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 키를 오른쪽 화살표 키로 그리고 각도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기 때문에 10도로 수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대로 작동하나요?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유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미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 입력된 것은 모두 일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가 이렇게 코딩한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흐름으로 가서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온 뒤 우리가 짰던 이 코드들을 이 안에 모두 넣어줍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제대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차 라인이나 벽에 닿았을 때 게임 오버라는 말풍선이 생기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역시 조건문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차 라인 1 또는 주차 라인 2 또는 벽에 닿았을 때 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또는이 포함된 코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는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는이 포함된 이 코드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판단으로 가서 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온 뒤 주차 라인 1에 닿았는가 또는 주차 라인 2에 닿았는가 또는 벽에 닿았는가까지 설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말하기 블록이 있는 생김새로 간 다음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멘트를 게임 오버 라고 수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화살표 키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의 코드를 모두 멈추도록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드를 멈추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uccess라는 텍스트 상자에 닿았을 때는 게임 success를 말하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활용하겠습니다. 만일 성공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닿았다면 다시 한번 생김새로 가서 게임 success를 말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이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코드를 멈추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재미있는 주차 시뮬레이션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주차를 잘하는지 실력을 대결해 보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활용해 보세요.